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늘 최선을 다하는데도 항상 제자리일까?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마음은 번아웃 직전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남에게는 착한 사람, 좋은 동료, 의리 있는 친구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실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면 어떨까요?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먹고 결국 당신을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곁에 있으면 힘이 되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 최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시장 어귀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착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의 가게 문턱은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약값이 모자라다며 눈물 짓는 젊은 엄마에게는 선뜻 외상으로 물건을 내주었.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손을 벌리는 이웃에게는 가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 참 인심 좋다. 저런 사람이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지. 그 칭찬에 그는 뿌듯해 보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무언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선반의 물건들은 예전처럼 꽉 채워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은 사람 좋은 미소로도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은 쌓여만 갔고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가게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가게 문은 굳게 닫혔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곧 선이라 믿고 모든 걸 내어주는 그 행위가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가장 깊은 가난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장님은 마치 한 농부와도 같았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굶주려도 내년 봄에 밭을 갈기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입니다. 오늘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씨앗까지 모두 먹어버린다면 그 순간은 허기를 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계절에는 밭을 갈 힘조차 희망조차 잃게 됩니다. 그 사장님은 바로 그 씨앗까지 전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오늘의 선행과 호의가 내일의 절망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 씨앗이란 단순히 돈이나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퇴근 직전 상사가 애매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이거 주말 동안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내키지 않지만 아니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당신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소중한 주말이라는 씨앗이 사라집니다. 옆자리 동료가 매번 부탁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다음엔 내가 꼭 도울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매일 야근을 하며 동료의 일을 처리하고 정작 당신의 일은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연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승진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씨앗을 가져간 바로 그 동료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그 말이 당신의 커리어를 서서히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밤늦게 전화해서 몇 시간씩 자기 힘든 얘기만 늘어놓는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느라 당신의 감정 에너지는 전부 소진됩니다. 소액이지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신을 존중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계 없는 도움은 결코 존중을 낳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시로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당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지는 않았나요? 형제라는 이유로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내어주며 무리한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을 위한다는 그 희생이 당신의 마음 속에 서서히 원망과 후회를 쌓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상처는 골마 터져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씨앗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풍요를 위해 심어야 할 소중한 씨앗을 오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전부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내 배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미래라는 씨앗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게 서 있어야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단호함이라는 경계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모두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한 사람과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 질문에 나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수많은 일에 예라고 말하며 길을 만들지만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길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요구들이 당신을 향해 쏟아집니다. 확인해야 할 수십 통의 이메일, 답장해야 할 단체 카톡방 메시지들, 참석해야 할 회의,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부탁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모든 요구에 부지런히 응답합니다.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유능하고 생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수많은 유혹과 달콤해 보이는 제안과 인정에 얽매인 부탁 앞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을 줄 압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호함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위대하고 더 큰 길을 열어주는 궁극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평범한 성공과 위대한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입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정작 가장 중요한 당신의 꿈과 목표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터의 저울입니다. 한쪽 접시에는 당신이 맡은 일, 약속, 책임감이라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실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반대쪽 접시에 무게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울은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곡식들이 바닥에 허무하게 쏟아지는 것이죠. 거절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결국 나 자신도 내가 도우려 했던 상대방도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짜 도움은 곡식을 다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울추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래된 우물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자원은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 누구든 와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칭송하겠죠. 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도움은 나를 먼저 고갈시킵니다. 누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양동이로 물을 퍼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물줄기는 가늘어지고 마침내 바닥에서는 갈라진 흙먼지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고갈되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거절은 차갑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의 우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 안의 물줄기를 지켜내야만 세월이 흘러도 맑은 물이 다시 솟아올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킬 수 있는 이유는 시계추가 좌우로 일정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와 아니요 사이를 오가며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계추가 예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톱니바퀴는 그 불균형 속에서 삐걱거리다 굳어지고 시계 전체가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도움, 무조건적인 수락은 잠시 관계를 풍요로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는 순간 당신의 삶이라는 시계는 결국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단호한 거절은 관계를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울어진 삶의 저울을 바로잡는 균형추이며 내 안의 자원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우물가이며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시계추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불필요한 요구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지켜낼 단단한 기둥을 내 안에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한옥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하게 놓인 기와지붕과 말끔하게 닦인 문짝이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누구든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감탄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집의 중심을 바치는 대들보 하나가 안쪽에서부터 삐걱거리며 금이가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겉은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그 집은 작은 비바람에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옷을 걸치고 멋진 말을 내뱉으며 누구보다 강한 척할 수 있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모습만 전시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내면의 대들보가 무너져 있다면 작은 충격 하나에도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작은 실패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 반대로 가진 것은 적고 겉모습은 수수하지만 마음의 기둥이 단단한 사람들은 폭풍 같은 시련 앞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다시 꿋꿋이 일어서곤 했습니다. 진짜 힘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업, 당신의 재산, 당신이 타는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마음의 대들보, 바로 내면의 기둥에서 비롯됩니다. 불안과 조급함, 남과 비교하는 질투, 그리고 약점을 감추려는 허세가 바로 당신 마음의 대들보를 갉아먹는 벌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기둥은 대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만의 규율과 원칙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 지켜온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서면 저는 가장 먼저 작업 도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은 회장이 할 일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날 하루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연장이 가지런히 놓이고 발밑에 먼지가 사라지면 제 마음도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고 가지런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책상이 어지러우면 머릿속까지 혼란스러워지고 침대 이불을 곱게 펴놓으면 왠지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 단순한 질서 속에서 저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쳐도 거래가 무너져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매일 반복하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정돈된 책상이 단호한 말을 만들고 규율 있는 생활이 신뢰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세운 보이지 않는 당신의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는 실전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막상 거절을 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거절은 무조건 차갑게 싫어라고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술은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던 습관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 문제 말인데 잠깐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주도권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유를 짧게 그리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길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약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세요. 미안하지만 지금 다른 급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겠어.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좀 어렵고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저녁쯤은 어때? 그때라면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기술은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탁은 너무 무리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지금은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야.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인 갈등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나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그 착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서서히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 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내일의 희망이었던 씨앗까지 모두 내어주었던 그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미래라는 그 소중한 씨앗을 결코 헛되이 흩뿌려서는 안 됩니다. 칭찬이라는 곡식을 가득 싣고도 단호함이라는 균형추가 없어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그 위태로운 저울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모두의 갈증을 채워주다가 마침내 흙먼지만 남은 채 말라버렸던 그 텅 빈 우물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이라는 우물이 먼저 마르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구의 갈증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은 결코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길을 지켜내려는 현명함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지켜내려는 숭고한 책임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진짜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다 결국 자기 인생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평가는 당연함으로 바뀌고 당연함은 무시로 변질됩니다. 마침내 존중은 사라지고 당신의 손에 남는 건 깊은 공허와 끝없는 피로뿐입니다. 반대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쥐고 더 멀리, 더 높이 항해합니다. 그는 남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규율에 따라 스스로 길을 정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존중하고 그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진정한 존중이 그를 따르고 마침내 풍요가 그의 곁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심장에 대고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가? 혹시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나는 내가 직접 조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파도가 이끄는 대로 남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표류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아니요 한마디가 평생의 가난에 머무를지 아니면 풍요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풍요를 지켜주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을 열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마침내 시련의 파도를 넘어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이 배운 단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다짐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함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언제나 이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